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지금 5분 남아 있고요. 3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입니다. 변화 없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좀 다르게 펼쳐지고 있죠. 외국인 거래소에서는 1,300억 정도 팔지만 이 코스닥에서는 2,000억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동향 보시면은요.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로그램 동향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 쪽으로 1,8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매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급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 되겠는데요. 지수 코스피입니다. 0.03% 오릅니다. 오른다기보다는 전일의 종가를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이어서 큰 의미는 없는 수치입니다. 2,616.26포인트 기록하면서 오늘장 3거래일 만에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피로감이 엿보이는 현재 지수 움직임 보여주고요. 장중의 변동성도 오늘 크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고점이 2,630선대 부근이었고요. 저점이 2,613포인트 따라서 변동폭 15포인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가 불을 내뿜습니다. 캔들도 예쁜 양봉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지수 1.14% 오르면서 와 레벨대가 다시 한번 바뀝니다. 종가 기준으로 880 안착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로 거의 1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880.15포인트 예상지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6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이상 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그렇고 오르는 종목이 점차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00여 개 정도 상승불 켜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요. 중소형주들이 대형주보다 더 눈에 띄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자동차 안 좋고 2차 전지 좋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안팎으로 쉬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있고요. 또 요즘 미국에서 도난사고, 차량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아니라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미국의 이 전체적인 연방법원에서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해서 왜 도난하기 쉬운 차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소송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네요. 뉴욕시. 조지아주가 아니라 뉴욕시에서 절도하기 쉬운 차 만든 게 현대 기아차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적 공방은 앞으로 어떻게 좀 지속될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차 오늘장 2% 정도 하락하고요. 기아가 4% 정도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와 자동차의 소외 현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 좋다 말씀드렸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60만 원권 오늘장 넘어서면서 안착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60만 4천 원에서 호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이 3% 정도 오르면서 톱10 가운데서 가장 강한 흐름, 삼성 SDI도 2% 정도의 오름세로 이렇게 2차 전지가 좋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눈에 띄는 점은 2차 전지 쪽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역시나 대장 바로미터는 에코프로인가 봅니다. 에코프로 다시 살아나나요? 거래대금 오늘 1조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을 흡수하고 있는 에코프로 현재 거래대금 1위를 나타내면서 1조가량 흡수해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요. 주요 이동평균선 원래는 수렴 구간이었는데 이 부분을 장대 양봉으로 시원하게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입니다. 오늘장 앞서 보여줬던 그 예전의 에코프로를 다시 보는 것 같아요. 17% 육박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66만 2천 원에서 종가 형성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튬 가격 오르고 있다. 탄산 리튬도 한 달 새에 70% 올랐고 수산화 리튬, 가성소다죠. 이것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런 뉴스 속에서 리튬주들 흐름 좋고요. 플러스 알파로 2차전지까지 맥이 확산돼가는 모습 오늘 뚜렷하게 특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에코프로 오늘 단연 돋보이는 모습 가운데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거래 쏠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4%, LNF도 한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오늘 2차전지의 뚜렷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쪽으로는 짙게 그림자가 지고 있죠. 상한가 종목 거래소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유니슨 프로텍 바이옵트로 이렇게 총 4종목이 있습니다. 이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앞서서 상한가 좀 풀리나 싶었는데요. 재차 상한가 들어가면서 분할제 상장 이후에는 닷새 연속된 상승 움직임 오늘 다시금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21만 원에서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감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는 6월달 되면서 좀 쉬어가지 않을까? 미국의 FOMC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증시는 이런 생각들을 모두 다 뒤로 하고 앞만 바라보자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양시장 분위기 괜찮았고요. 코스닥 강세 움직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죠. 그러면 아시아 증시 함께 갔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일본 증시 동향입니다. 오늘은 한중일이 서로 다른 모습을, 서로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 그동안 가파르게 오름세를 나타냈었죠. 이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들어 빠르게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본 증시 안 좋았습니다. 1.82% 하락하면서 3,200엔 이탈이 됐고요. 31,913.74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은 뭐 특별하게 분위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동안 엔저로 인해서 가파른 상승 움직임,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체크해볼 만한 내용이 수출입 지표, 무역 수지 나왔는데요. 이 중국의 5월의 수출이 7.5% 감소했습니다. 안 좋은 내용인데 이것보다는 내부적인 부양책에 조금 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해종합지수 움직임 오전장에 상승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는데요. 조금 전에 한 20분이요? 10분 정도 됐네요. 현재 시간으로 2시 23분, 우리 시간으로는 3시 23분경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끝까지 좀 가려나 싶었는데 지금은 상해종합이 하락으로 약간은 고개를 틀고 있는 상황인데요. 3,200선 부근에서의 공방전 보여주고 있고요. 심천 쪽도 장 초반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0.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현재 별로 좋지 못한 무역 수지라든지 경제 상황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2달여 만에 1,300원 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원달러 환율 낙폭을 줄이면서 오늘장 종가상으로는 1,300원 선 위입니다. 종가 보시죠. 장 초반에는 1,297원까지도 갔었는데요. 오늘 1원 82전의 하락 움직임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4원 30전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303원 8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마이너스권이긴 한데 장 초반에 1,290원대 갔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다. 이것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환율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거래를 마쳤는지 체크해 보시죠. 추억센터 넘어갑니다. 네, 하루 쉬고 돌아왔던 우리 시장 FOMC라는 빅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데요. 좀 잠잠하게 지켜볼 줄 알았는데 거래소는 그랬습니다만 코스닥은 2차 전지가 다시 좀 끌어주면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죠. 자,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소폭이지만 그래도 사흘째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01% 상승이죠. 포인트로는 0.19포인트 정말 미미한 수준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종가 보시면 2615.6포인트에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장 초반만 해도 2629포인트까지 고점 나오면서 이제 오늘도 올라가나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시 구간 이후부터는 상승폭을 줄여줬고요.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서 결국 하락으로 돌아서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면서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다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거래일처럼 기관의 매수가 좀 두드러졌습니다만 개인과 외국인이 좀 파는 흐름이었죠. 자, 보시다시피 기관에서는 3,480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400억 원가량 매도가 좀 더 많았고요. 개인 쪽에서는 팔세가 좀 뚜렷했죠. 3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업종들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요.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시죠. 운수 창고입니다. 2.02%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 오늘 이 해운주들의 강세로 업종지수 강세를 연출해 줬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화학 업종도 못지않게 강했죠. 보시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훈풍을 타면서 이렇게 업종지수를 강하게 올려줬습니다.
컸습니다. 오늘 화학업종은 2%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뒤로 보험업종이 0.74%, 유통이 0.65%, 음식료품이 0.5%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떨어졌던 업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운송 장비가 2%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역시 이 자동차주들이 악재를 안고서 주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인데 업종 지수도 뚜렷하게 이쪽이 약했죠. 운송 장비 업종은 2.43% 약세 마감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료 정밀 0.65%, 의학이 0.37%, 섬유 의복이 0.22%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 마감이 됐음에도 우리 증시의 반도체 투톱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삼성전자 0.98% 밀렸죠. 7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0.64% 밀리면서 10만 8,0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오늘장 유난히 좀 좋았던 게 역시 2차전지였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세계 전기차 인도량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일단 전해졌고요. 거기에다가 전기차의 대표 주자인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시장이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관련 종목들 모조리 강세 마감이 됐죠. 일단은 LG에너지 솔루션이 1.68% 올리면서 60만 4천 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LG 화학도 3%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74만 6천 원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도 2% 넘게 주가 강세로 마감이 됐고, 아래쪽에 보시면 포스코 그룹주들도 올렸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강보합 수준이었죠. 0.26% 올리면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1.32% 상승으로 38만 5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오늘 유독 약한 흐름을 보여줬던 게 바로 자동차였는데요.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특히 급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악재 요인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일단은 뉴욕시에서 현대차와 기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악재가 됐고요. 자, 그리고 게다가 전기차 점유율 순위가 5위에서 7위로 밀려났다라는 소식까지 이렇게 악재 요인들이 불거지게 되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일단 현대차부터 보시면 2.29% 내리면서 19만 6,400원에 장을 마쳤죠. 자, 그리고 기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거의 5% 가까이 급락으로 오늘자 주가는 8만 2,0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현대모비스까지 보시면 모비스도 동반해서 내렸죠. 이쪽도 3.52% 내리면서 21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방류 문제가 최근 들어서 연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이런 작업이 완료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특히 오늘장에 관련돼서 식품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죠. 일단 수산물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로 수산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주가, 종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J씨푸드가 윗골이 좀 달았음에도 10% 넘게 크게 올랐죠. 3,785원에 장 마쳤고요. 사조씨푸드나 한성기업 그리고 신라 SG까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7%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감이 커지게 된다면 육계주들의 주가는 좋을 것이다, 이런 반사이 기대감에 따라서 육계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니커와 마니커 FNG가 주가 크게 올렸죠. 특히 FNG의 경우에는 11%대 급등하면서 4,290원에 장을 마쳤고요. 푸드나무의 경우에도 8% 넘게 올리면서 9,1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국내 천일염 쪽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소금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죽염 전문 업체인 인산가의 경우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도달했죠. 28%까지 크게 끌어올리면서 2,55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천일염 관련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대상홀딩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상홀딩스는 전장 대비 7.5% 올렸습니다. 7,880원에 오늘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 해운주들 보겠습니다. 같이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도 이 조선주들이 최근 들어선 참 잘 간다 싶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해운주들의 주가가 유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다름이 아니라 해운주들의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상 운임지표 중에 하나인 벌크선 운임지수 BDI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오늘 상승의 배경이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장 초반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해운주들의 주가가 더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HMM이 6%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죠. 19,1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펜오션도 6% 넘게 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5,22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밖에 대한해운이 2.74% 상승이었고 KSS 해운도 1.69% 올리면서 8,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엿새째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1.2% 올렸고요. 포인트로도 10포인트를 올리면서 오늘장 종가는 880포인트를 넘어섰죠. 880.7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거래서와 달리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880포인트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그대로 마치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두드러졌습니다. 2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기관에서도 6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팔자세 보여줬습니다. 개인은 2,2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시총 상위는 2차 전지의 강세, 이 한마디로 거의 해결이 됩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또 튀어 올랐죠. 에코프로 BM 등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사모펀드 운용사들로부터 이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에코프로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보시면 전장 대비 17% 가까이 끌어올렸죠. 양봉을 꽉 채웠습니다. 66만 2천 원까지 단숨에 도달을 했고요. 에코프로 BM도 강세 마감이 됐죠. 5% 가까이 올리면서 오늘장 종가 정확히 27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LNF도 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5% 이상 올리면서 27만 9천 원까지 올려줬고요. 자,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형제들이 주춤하면서 동반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보시죠. 2% 가까이 내리면서 7만 4천 원에 장을 마쳤고 셀트리온 제약도 나란히 2% 가량 내리면서 8만 5,200원에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엔터주들 보시면 엔터주 가운데서는 아래쪽에 SM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M 보시면 전장 대비 2.79% 올렸습니다. 10만 3,3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로봇주의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 끌어올리면서 시총 순위도 높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3.45% 올렸죠. 11만 1,0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력주들 확인해 보시죠. 추경호 부총리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을 주재를 하고 제5차 경제규제혁신 방안 9개 과제를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가운데서 투자 확대가 시급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프로젝트에 이 가속화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시장에서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풍력주들의 강세가 나타났는데 특히 한 종목 유니슨이 돋보였죠. 유니슨은 중국의 미양 스마트 에너지 그룹과 함께 해상풍력 진출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상한가로 직행됐습니다. 결국 풀리지 않고 그대로 2,21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이 밖에 동국 SNC가 강세 보였는데 윗골이 달면서 3%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CS윈드와 CS베어링도 나란히 1%대 오르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면 조선 기자재 보겠습니다. 요새 조선주들의 수주 기대감으로 조선주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증권가의 분석도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도 조선업종의 수주 호황을 전망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 기자재 종목들 중에서 강세 보인 종목들이 여럿 나왔죠. 그 관련된 종목들 모아봤습니다. 일단 동방선기 같은 종목이 14%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거래 마쳤죠. 3,350원까지 올랐고요. KSP 윗꼬리 제법 달았습니다만 그래도 6%대 강세 마감됐습니다. 이 밖에 삼영ELC 5% 올랐고요. SNW 같은 종목도 6%대 강세로 4,9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AI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AI 관련주들의 상승 분위기가 스멀스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챗 GPT의 오픈 AI, 여기 CEO인 샘 올트먼의 방한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초거대 공공 AI 태스크포스의 1차 회의를 열었다든지 이렇게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관련돼서 강세 보인 AI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이스트소프트가 16%대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마음 AI와 셀바스 AI 물론 올랐지만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 AI 관련주들이 특히 요새 대단하죠. 딥노이드와 루닛, 뷰노 같은 종목들이 또 기록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딥노이드는 20% 넘게 솟구쳤고 루닛 같은 종목도 15%대 오늘도 또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뷰노도 4.6% 올리면서 강한 상승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죠. 마지막으로 5G 관련 통신장비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 등 5G 네트워크상의 안보 위험이 우려되는 기업들의 통신장비를 회원국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사이익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렸죠. 일단 우리로 같은 종목이 11%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RFHIC가 9% 가까이 강세로 24,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비코스가 3.8%, 기가레인과 이노와이어리스까지 3에서 4%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